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적폐 청산과 패권 청산을 주장하며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등 다른 정당들도 거리 유세전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대선 첫날 일정으로 전주를 찾아 탄소와 농생명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북대 학교가 약대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정부의 비효조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마련한 연속기회. 오늘은 첫 순서로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대선 선거운동 첫날부터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격돌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 청산을, 국민의당은 패권 청산을 주장했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대선 출정식에는 전현직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촛불 민심과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적폐 세력과의 대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문재인을 선택해야 촛불 민심에서 나타난 촛불 시민혁명이 주장한 국가 대개혁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역 발전 전략도 달랐습니다. 호남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당당히 전북 몫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독자 권역론에 의해 전북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와 함께 전북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국민의당도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총력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이미 정권 교체는 확정된 만큼 패권 세력 청산을 통한 더 나은 정권 교체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의 미래를 책임지는 안철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전라북도의 인재를 등용하고 탄소 산업과 농생명 등 전북의 4차 산업을 이끌 적임자는 안철수 후보뿐이라며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특별하게 전북의 4차 산업을 이끌 미래 산업에 대한 이해가 아주 풍부합니다. 전북에 대한 이해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전북의 새로운 발전을 끌어갈 그런 후보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전북 도민은 지난 총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끈 국민의당에 표를 몰아줬습니다. 두 번의 선거에서 엇갈린 선택을 했던 도민들이 이번 대선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전북 표심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도 유세전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후보들의 지지율은 낮지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각축전이 펼쳐졌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호남 제일문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유세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 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수권 정당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거듭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세계 강국으로 떠나가는 그리고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다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수권 정당을 이어온 자유한국당이 바로 바른정당은 롯데백화점 앞에서 첫 유세전을 열었습니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며 보수의 새 희망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보는 보수가 적임자이며 민생을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 서민들이 행복해지고 살만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 민주화 이제는 아주 안보와 함께 아주 중요한. 정의당은 전주 충경로 내거리에 자리를 잡고 첫 유세전을 가졌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대선에서는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정치혁명을 만들어온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나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쌓인 적폐를 모두 해소하며 새로운 민주 정치, 민주경제, 민주사회를 이끌어나갈 거대한 대장정을 힘차게 국민들과 함께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각 후보들의 낮은 지지율에도 세 개 정당 역시 공식 선거운동에 막을 올리며 각축전을 펼쳤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대선 첫날 일정으로 전주를 찾았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곳이 바로 호남이라며 전북 표심을 자극하고 IT 벤처 업체를 만나 자신만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첫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전주에서 IT 업체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전북이 경쟁력을 갖춘 탄소 섬유와 농생명, 문화 콘텐츠는 4차 산업의 유망 분야라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 지역의 지자체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키운다면 이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고. 전북대합 유세에서 안철수 후보는 목소리 톤을 한층 높였습니다. 자신을 만들어준 것도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준 것도 바로 호남이라며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어떤 계파, 패권 세력에게도 빚을 지지 않은 자신이야말로 재벌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의 적임자라며 문재인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 공공연하게 하는 후보 뽑아선 안 됩니다. 선거를 위해서 호남 이용하는 후보 절대 안 됩니다. 선거운동 첫날 일정으로 대구를 찾았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당초 모레로 예정됐던 유세 일정을 하루 앞당겨 내일 전북 유권자를 만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대가 연구약사 중심의 약대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생명과 융합한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의 반응이 신통치 않아서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 의대의 임상연구지원센터입니다. 각종 기능성 식품의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인증해주는 곳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기능성 식품 인증기관이며 천연물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약대가 없다 보니 활용도가 반쪽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능식품이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약으로 천연물 신약 이런 걸 위해서는 연구약사가 아주 필요하고 유일하게 전북대학교가 국립대학교 중에 이 약대가 없어가지고 이걸 좀 더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북대가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약사 중심의 약대 유치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2011년 약대 유치에 실패한 뒤 두 번째 도전입니다. 전북대의 약대 신설은 계엄 약사 배출이 아닌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 인력 양성이 목적입니다. 지역 내 농생명 산업과 대학의 연구 인력 시설이 결합하면 천연물 신약 분야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대 위치는 의대, 치대, 수의대, 농생대, 기초과학 여기를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약대가 옴으로써 모든 분야가 같이 융합으로 연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학 측의 논리 개발과 인프라 투자에도 약대 신설을 위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민의당은 전북 지역 11대 대선 공약에서 전북대 약대 설립 계획을 철회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약대 정원 조정에 열쇠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북대의 약대 유치는 지역의 성장 동력 산업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여론 조성과 정치권의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교육부가 서남대 총장을 비롯한 8명의 주요 보직자에 대한 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서남대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여 31건의 불법 부당 행위를 적발해 김경한 총장의 해임을 포함한 8명의 보직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김 총장이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교원 신규 채용과 임상교원 보수 지급, 급여 증빙자료 위조 등 불법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며 징계 요구와 함께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집단으로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이 환경부에 환경 역학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지난 2012년부터 암으로 주민 80여 명 가운데 10명이 숨졌고 9명이 고통받고 있다며 집단 암이 발병한 원인 규명을 위해 환경부의 환경 역학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실시한 수질조사 결과 7가구 가운데 3가구에서 질산성 질소가 검출됐고 대기오염도 검사에선 유해물질인 니켈이 검출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조속한 환경 역학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북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13만 명이 넘습니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여전히 차별과 소외 속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모습을 살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시 완산구청에 커피숍이 문을 열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카페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장애인 2명이 일하게 됩니다. 커피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탔고 친구들한테 커피를 많이 타줬고 친구들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이런 카페는 전북에 6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이런 맞춤형 일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일반 직장에서 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비장애인처럼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 많지만 일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선입견 속에 대부분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직장을 갖기는 너무나 안 좋은 형편이에요. 왜냐하면 장애 인식도 안 되어 있고 환경 조성도 안 되어 있어서. 이 때문에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지난해 장애인이 33.1%로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장애가 생겼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일한 직장에서 해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측의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저도 지금 살고 있고 딸린 가족들도 있고 한데 한순간에 그냥 길거리에 나가게 생겼죠 지금. 일을 하기에는 아직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중증장애인들이 능력을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취업을 늘리기 위한 인식 개선과 함께 고용 유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북도의 고용 현황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조사한 최근 3개년간 전라북도의 고용 현황을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임금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 등 주요 지표가 9개 도 가운데 최하위권인 8위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실업률은 2.1%로 가장 낮았으며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산업 노동력 부족률은 4위로 중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전력시설을 지중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888억 원을 들여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들어서는 전력시설 180km를 지중화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전력시설을 지중화하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무인 헬기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오는 7월부터 관광택시를 운행합니다. 국내외 관광객은 예약을 통해 관광택시를 배차받으면 전주의 주요 명소를 안내받고 둘러볼 수 있게 됩니다. 전주시는 택시기사들의 신청을 받아 무사고 운전기간과 외국어 능력 등을 심사한 뒤 20대의 관광택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주식회사 트라이그람스 코리아가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협약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를 위해 창업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트라이그람스 코리아는 온라인 쇼핑몰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업체입니다. 방송인 예정화 씨가 전주 경기전에 100년 된 명물 매화 와룡매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씨는 최근 화보 촬영차 방문한 경기전에서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가 명물 매화로 추정되는 나뭇가지를 들고 촬영한 사진을 본인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전주시 측은 매화가 이미 새순이 돋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힘들고 만일 예 씨가 매화를 훼손했더라도 매화는 문화재가 아닌 시설물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4일 밤 10시쯤 전주시 우화동의 한 도로에서 김제경찰서 소속 A경사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A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7%로 경찰은 A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군복무 시절 동료들과 함께 후임병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2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복무하던 해병대 사령부 샤워장에서 평소 경례를 잘 안 한다며 동료 2명과 함께 후임병의 뺨과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남의 이름을 개설한 이른바 대포통장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로 28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24살 장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약 20만 원을 받고 대포통장 5개를 수거해 인출책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 18mm 등 10에서 2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은 짙은 안개가 예보돼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